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링팩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제가 모델링팩에 관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답변해드리는 영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모델링팩 잘하는 법이라고 쇼츠를 올려놨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너무 짧아가지고 디테일한 사용 방법이나 사용 전에 사용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말 모델링팩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모델링팩 좋다는데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 건데? 하시는 분들 나가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그래, 모델링팩 요즘에 좋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체 정확하게 어디에 좋은 걸까요? 모델링팩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부를 진정해주는 효과예요. 피부를 어떻게 진정을 해줄 건데?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효과는 쿨링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워진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모델링팩을 처음에 피부과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막 압출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뜨겁고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내 피부에 시원하게 모델링팩 얹어주면 확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트백이랑 조금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시트백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 붙어있는 그 앰플 성분이 직접 내 피부에 들어오는 거라면 기존에 발라놨던 제품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모델링팩 자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보다 모델링팩이 내 피부에 얼마나 잘 밀착돼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델링팩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때 모델링팩 자체에 어떤 앰플을 섞는 것보다는 제 피부에 앰플을 바른 후에 모델링팩을 얹는 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일주일 챌린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모델링팩의 효과 중에 하나는 좀 모공 케어 효과, 그리고 요철 케어 효과를 좀 느꼈어요. 요철이나 모공 케어 같은 경우는 자극이 있거나 뜯어내거나 이런 제품이 많았는데 이 모델링팩은 자체에 약간 흡착력이 있어서 모공 케어라던가 피지, 그리고 여기 요철 부분 있죠. 특히 이 자극 받기 쉬운 이 눈 밑 요철 부분을 케어해주는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까지 따지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왜 모델링팩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곧 모델링팩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을 했고, 자극이 없고 피부에 밀착력이 좋고 쿨링감이 적당한 제품,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모델링팩은 규조토가 주원료로 70%에서 많으면 90%까지 함유된 만큼 꼭 규조토 원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리순 모델링팩은 미국산 고급 규조토를 사용하고 중금속 테스트랑 저자극 인증까지 받아서 안심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팩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모델링팩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안 망하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유리수 모델링팩 제품이고, 여기서 나오는 계량의 기준과 다른 제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설명서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물량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수 모델링팩의 경우에는 계량 비율을 1대 1.5의 비율을 추천을 해주시고 있어요. 저는 딱 이 정도로 썼을 때 셀프로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막 줄줄 흘러내려서 이렇게 되신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팁을 알게 됐는데 그 팁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료로 꼭 필요한 거는 이런 볼이 필요하고요. 섞을 스파츌러, 그리고 계량컵이 필요합니다. 계량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종이컵, 그러니까 일정하게 물을 따를 수 있는 컵을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량을 할 때의 포인트는 비율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컵에 있는 양이 50ml인지 100ml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컵을 사용을 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 계량컵 없다면 가지고 계신 종이컵도 괜찮아요. 가루를 2컵 넣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컵을 이렇게 채우시면 안 돼요. 자료 영상 나갈 텐데 이렇게 채우면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한 컵이지만 같은 한 컵도 40ml가 될 수 있고 50ml가 될 수 있고 55ml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을 이 스파츌러 등으로 이렇게 긁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딱
한 컵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컵 넣어주세요. 물도 한 컵 준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기준으로 딱 맞게 한 컵 먼저 부어줄게요. 일단 한 컵만 붓습니다. 절대 1.5컵을 한 번에 다 부으면 안 돼요. 처음에 섞으실 때는 좀 제품을 천천히 섞어야지 가루가 막 날리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제품을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섞여서 더 이상 섞기가 힘든 정도가 되면 이 컵의 절반 정도 따라주세요. 이 컵에 있는 물을 이제 다 여기다 넣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이 컵의 절반만 넣을 거예요. 절반 넣어서 최대한 많이 섞어줍니다. 이렇게 약간 되직하게 섞었을 때 안에 있는 가루들이 잘 섞이면서 되게 나중에 섞고 났을 때 저는 저렇게 안 되는데요? 이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충분히 섞어준 후에 남은 물에 전부를 넣고 섞어서 여기서부터는 농도를 맞춰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되직하게 발리는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조금 촉촉하게 발리는 게 좋아에 따라서 한 5mm 정도 더 조절해서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다 섞였다면 이제 이 제품을 얼굴에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 바를 때도 이 모델링 팩을 뜨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 조금 더 예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팩을 조금 덜어서 끝부분을 볼 부분에 덜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방금 던 이 모델링 팩 이 부분 있죠? 요거를 다시 떠줍니다.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요렇게 모델링 팩이 동그랗게 스파츌러에 붙어있어요. 요렇게 왜 이렇게 해서 발라야 하나요? 하면은 요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만큼 바르기가 수월해요. 모양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여기 눈 밑에 발릴지 코 밑에 발릴지 여기 묻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정돈을 해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델링 팩은 예쁘게 바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모델링 팩의 진짜 포인트는 밀착력 있게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쓰는 모델링 팩은 저한테 남이 해주지 않잖아요. 저희 김커피씨가 와서 발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직한 모델링 팩이 사용하시기에 훨씬 수월해요. 이래야지 발라놓은 상태로 10분, 20분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품을 발라주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볼 먼저 발라주시고 입을 막아주세요. 입을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남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pH라면 더 여러 번 발라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세요. 뜰 때는 충분한 양을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볼이나 처음에 이마 이렇게 넓은 부분 바를 때는 충분히 양을 떠서 바르셔야지 한 방에 쫙 넓게 발려요. 그 다음에 저는 코를 바릅니다. 대부분 코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저는 일단 볼 발랐으면 이 부분 차 있잖아요. 빈칸을 채우는 느낌으로 옆으로 쭉 나의 코 라인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스파츌러를 움직여주시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서 멈추시고 반대편으로 한번 올라가서 멈추시면 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안 예쁘게 남은 부분 있죠, 가운데에. 이 부분은 위로 한번 쓸어서 끝! 이러면 코 끝났고 이제 제일 쉬운 이마 남았죠? 요렇게 한번 쓸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링 팩 바를 때 또 팁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가생이 부분이 얇게 발리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에스테틱 피부과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양으로 이렇게 덜어서 이쪽을 한 번 더 도톰하게 얹어주시면 나중에 뗄 때 훨씬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거를 해면은 막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모델링 팩은 처음에 만드실 때 양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렇게 도톰하게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톰하게 얹어야지 이 시원한 쿨링감이 천천히 오래 지속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확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속에서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극이 좀 덜한데 시원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톰하게 발라야지 뗄 때도 충분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떼는 건 언제쯤 떼야 하나요? 몇 분 방치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 제품은 15분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유조토 자체가 처음에 사용할 때 저희가 가루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피부에 오래 붙어있으면 가루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 때 떼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방치한다고 막 피부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15분만 방치하고 떼주도록 합니다. 겨울이나 여름 온도 차이에 따라서 모델링 팩이 굳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빨리 굳는 거니까 1분, 2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팩 제거했으면 제가 아무리 깔끔히 발라도 이런 코 부분이나 눈가 부분 그리고 이런 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팩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해면을 많이 사용을 하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모델링 팩을 하면서 갖게 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해면이 아니라 토너 패드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면으로 닦으면 이거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닦아내는 역할만 한다면 토너 패드를 사용하면 피부의 자극감도 좀 적고 이 자체로 스킨케어 1단계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 흡수율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내가 얼굴에 남은 잔여물이 되게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해면 사용하시는 거 혹은 가볍게 물 세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링 팩의 1번 제품을 흡수시키기 위해 사용했는데 그걸 다시 닦으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저는 이 스킨푸드 카로틴 카밍 워터패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피부에 자극이 없고 엄청 촉촉해서 같이 사용하면 정말 꿀조합이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 팩을 하고 나서도 스킨케어를 한 번 더 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링 팩 사용하는 순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델링 팩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0번 세안입니다. 세안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들이 정말 잘 흡수되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꼼꼼한 클렌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 사용하는 폼 클렌징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뭔가 거품이 되게 조밀하다 그래야 되나? 엄청 몽실몽실한데 쫀득쫀득한 제품들이 쭈루룩 올라와서 너무 좋아서 재구매까지 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여드름성 피부는 아닌데 예전에는 완전 여드름성의 지성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얘네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제품 한 번씩 써주면 확 진정되는 것 좀 있어서 여드름성 피부분들께 추천드리는 폼 클렌징입니다. 이제 스킨케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요즘에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1일 1팩 영상에서는 스킨 바르고 아마 세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아니면 여기다 수분크림 얇게 정도만 해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너무 많이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제가 이 제품 그때 써봤을 때 좀 특징이 뭐였냐면 얼굴에 있는 기름기를 싹 먹어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지성 피부인데 발라놓은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번들번들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조금 스킨케어를 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또 건성이 됐어요. 되게 건조해서 좀 이 건조함이 느껴지실까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꼼꼼하게 스킨 발라주고 에센스 발라주고 크림을 발라주고 아이크림에 이제 재생크림 같은 것도 같이 발라주면 효과가 2배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제품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델링 팩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킨케어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아까 지금 충분히 많이 발라놔서 사실 피부가 흡수할 만큼 다 흡수했어요. 근데 이걸 떼고 났을 때 또 이대로 두면 또 자고 일어나면 좀 건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제품. 저는 보통 스킨 바르고 크림, 약간 되직한 크림 있죠, 이때. 그걸 약간 발라주시거나 내가 잘 쓴 오일류 제품 있으면 가볍게 이렇게 얹어주시면 피부가 아침까지 진짜 촉촉해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아침에 피부에 화장 먹는 게 진짜 달라요. 정말 선크림만 발랐는데 파데까지 다 한 것 같은 피부결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부에서 광이 나는 그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델링 팩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은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해보셔야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많이 질문해주시는, 그리고 살짝 저도 처음 할 때 어디다 버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모델링 팩을 쓰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팩도구, 이 자식들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용하고 난 모델링 팩은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변기나 세면대에 부었을 경우에 굉장히 크나큰 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팩도구 사용하고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팩하자마자 하는 동안 이 제품을 세척하는 방법인데, 이 아까 닦았던, 보통 해면을 쓰기도 하는데 해면보다는 이 화장솜 있죠? 여기 묻어있는 잔여물을 최대한 많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시고, 얘도 당연히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가 닦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남은 걸 마른 티슈나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90% 이상 닦입니다. 요거를 이제 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말렸다가 다시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귀찮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하고 나서 이 제품을 그냥 말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제품을 사용한 상태 그대로 말리면, 아주 바짝 말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팩도구를 아주 세게 접어요. 주댕이를 아주 그냥 눌러버리세요. 이게 유리숲 제품이 특히나 이 팩도구가 진짜 말랑말랑해서 좋거든요. 보시면 완전 다 구겨져요. 그리고 이 제품도 좋았던 게 안에 좀 특수 코팅 같은 게 돼 있는, 무광 코팅이 돼 있는 느낌이라 마른 이 팩 잔여물이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 번 눌러서 가지고 놀아주시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버리면 한 70~80% 정도 떨어졌죠? 일단 스파츌러 사용해서 쓸어서 요만큼 떨어졌죠?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진짜 한 90%는 다 떨어졌죠? 이 상태로 물에 한번 헹궈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스파츌러 정도는, 얘는 조금 마르면 얘를 꺾을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용하자마자 해면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모델링 팩도구를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으로 몇 번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타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즈를 올리고 모델링 팩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 거즈를 올리고 팩을 올리는 이유는 앰플을 과하게 발라서 내 피부에 이렇게 번들번들 거릴 정도로 앰플이 많이 발려있으면 이 위에 모델링 팩이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앰플을 많이 바르고 모델링 팩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앰플을 적당히 흡수시키고 모델링 팩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냥 모델링 팩을 하는 난이도도 꽤 높지만 이 거즈를 올리고 그 위에 모델링 팩을 하는 난이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거즈가 이렇게 고정되어서 내 피부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 때마다 이렇게 따라서 밀려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그리고 거즈 자체가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잘 떨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피부과에서도 많이들 그냥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1일 1팩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일 1팩 했을 때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1일 1팩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타입이야, 나는 좀 매일 쓰기는 너무 귀찮아 하시면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3번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해봤을 때 딱 3번째가 넘어가는 순간 피부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 진짜 잘 먹나요? 네, 화장 진짜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또 스킨케어 루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언제나 항상 좋은 예쁜 댓글들,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올리브영 모델링 팩 비교 영상이랑,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저는 제일 고민하는 게 올해 선크림 뭐 쓰지 이거거든요. 왜냐면 선크림 바르는 법도 어렵고, 또 바르면 또 화장이 밀리고, 근데 안 바를 수는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매번 고민하는 건데, 올리브영에서 좀 잘 나가는 몇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까먹을 뻔했다.
아래 더보기란에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요걸 보고 참여해주시면 제가 사비로 구매한 유리숲 모델링팩 세트를 총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인사. 안녕.